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육술의 도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절별, 일간별, 그죠? 그 직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부 분들이 사주 좀 풀어주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반협박조로, 반협박조로 좀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으신 분들도 또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해서, 서울에 계신 분 한 분을 모델로 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힘들게 사신 분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사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운세가 어떤지 또 이렇게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분은 임자생입니다. 51세 곤명입니다. 임자는 5달에 갑술 일주입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늦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거 월일지, 그 다음 연주, 월일지, 그 다음 대운 가지고 거의 풀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사주를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공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쉽게 이해하시고 쉽게 또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일단 월지가 간목일간이죠. 이게 이제 봄이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간목일간이 기준점 봄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월지는 상관격이에요. 격은 상관격입니다. 그렇지만 식신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거하고, 개수가 있고 신기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올라온 거는 뭐가 있다? 5달에 절초가 올라가는 거는 간목하고, 그죠? 개수가 있다. 임묘자는 경금이 임묘했고, 그 다음에 기토 정화가 임묘되어 있다.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이렇게 쭉 공부해서 또 암기하고 외우고, 그죠? 해야 될 부분 이해하고. 그러니까 외우면은 사실상 손님하고 막상 닥쳤을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달달달달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그냥 자꾸 머리 연상을 해야 됩니다. 5달 그럼, 사오가 있고, 개신기가 있고, 갑계가 있고, 경인이 있구나.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한 달 정도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한 달 정도면 다 합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냥 관심이 없다면 좀 어렵고요. 자, 대운을 살펴본다 그러면, 5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5달에 태어나서, 여자분이 양의 인연을 태웠으니까 역행을 하겠죠. 그 다음 살을 지나서, 봄철이 지죠. 그 다음에 묘, 인이 가고, 그 다음에 축에 가고, 그 다음에 자에 가고, 이렇게 해 갑니다. 대운이 51세인데, 대운 2대운이에요. 여기 2, 12, 22, 32, 42, 52.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요 대운에서, 축대운에서 일로 넘어가기 한 1년 전이죠. 그렇지만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축을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운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축대운이잖아요. 그죠? 축대운은 개신기 같이 붙었죠? 개신기 같이 붙어 있는데 절초로, 간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묘는 기정이 똑같이 임묘가 됐겠죠. 요거는 이제 대운이죠. 자, 요런 상황이 우리가 이제 이게 연상이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장관만 외우고 나고 절차하고만 하면 뭐 쭉쭉 떠오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자, 용신은 어떻게 되죠? 용신은 여름철에 식신상관이 굉장히 강한데, 용신은 여기에서 인이나 비를 갖고 용신을 잡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용신은 정인이 됐어요. 용신은. 자, 용신이 정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그죠? 공부한 걸 가지고
벌어먹는 직업으로 넘어가죠. 공부학을 가지고 벌어먹죠. 용신이 인성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은 공부에 굉장히 관심 있고 힘도 있고 파고 들어가는 특징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있죠? 대운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대운에서 여기에서는 임수가 있고 여기에는 계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랬다가 나중에 조금씩 나아지는 모양새죠. 여기서 임수는 임수대로 계수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계수를 가지고 공부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요 신금이 상신이 됐어요. 그래서 상신 관인으로 도는데 이 4, 5 식신상관이 월지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식신상관이 저렇게 병출됐을 때, 그죠? 혼잡이라고 합니다. 혼잡일 때는 전문적인 것을 말로 떠들어 먹는 직업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계절별로, 일간별로 배운 것이 뭐죠? 요 식상으로 뭘 잡는다? 관사를 잡는다. 그죠? 관사를 없을 경우는 재성을 잡는다. 이는 뭐를 찾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육기역술에서의 뼈대기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활용해 봤을 때 식신상관으로 관을 잡습니다. 그죠? 이 식신상관으로 관을 잡는다. 이 식신상관으로 관을 잡는데, 그죠? 관을 잡는데 정관이죠. 근데 이 정인을 착용한 식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을 깊은 공부를 해서, 그죠? 깊은 공부를 해서 식신상관을 찾다. 이게 폐인상관입니다. 그죠? 폐인 식신이 되고. 그렇지만 격이상관이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으로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식신상관을 나의 뜻을 바깥으로 표출을 해서 고객들을 갖다가, 그죠? 상대하는 직업 또는 직장에서 이거를 가지고 벌어먹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정제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월급쟁이를 하는 거가 맞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전문적인 것을 말로 떠들어서 벌어먹는 직장에서 월급 받는 생활을 하게끔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인성이 받쳐줬을 때, 그래도 여기서 받쳐줬죠. 진에서 계수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떤 그 아주 깊은 법학도나 의사나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가지 못하게. 여기서 수학대로 가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또 틀리겠지만, 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정인을 착용했지만 편인은 들어가고, 그죠? 진에서 편인은 들어갔잖아요. 그럼 정인은 나오고, 요런 상황이라. 요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간목이 여기가 이제 절철 올라와 있습니다. 요 정인도 두 개가 있지만. 자, 간목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러죠? 전문적인 공부한 걸 가지고 페인을 해서 고객을 잡는다. 근데 제가 정제다 보니까 직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도 정인에도 정관이 플러스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은, 내가 배운 걸 가지고 가서 써먹는 직장에서 이렇게 있다. 근데 전문적인 말로 떠들어 먹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행동보다도 말이 앞서죠. 그렇지만 식신도 있으니까 행동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사 굉장히 잘하시겠죠. 식신상관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좀 사시는 분입니다. 자, 이 직업군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은 뭘 분석해야 됩니까? 아, 내가 용신을 사용해서 이 식상을 써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직업에 대한 부분은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잘 벌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운은 좋으냐 나쁘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사실은 운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거의 7, 80%는 운세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20대나 10대나 20대 때는 꿈, 하고 싶은 거, 이것을 막 펼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일단 30대 넘기 시작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운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고 어디로 보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운세를 알면 내 행동에 변화를 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맞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용신이 정인이 됐고 상신은 관이 됐어요. 근데 여기 부족한 게 뭐가 있죠? 살이 없죠. 살이 없으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여기에도 살이 없고 여기도 살이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살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좀 앙칼지지 못하다 이런 뜻이겠죠. 정관이니까 바른 생활 사나이.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기도 싫지만 피해 받기도 싫고 시비 구설 싸우는 거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도 법대로 하면서 유하고 평화로운 삶, 그죠? 평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다. 이게 옛날 말로 따지면 전형적인 양반 스타일이죠. 전형적인 무관이 아닌 문관 스타일이라는 거죠. 논리가 정연해야 되고 이유가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모나지 않고 싸우는 거고 또 부딪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식신적인 상황이 발동을 해서 어지간하면 좀 말을 잘 안 하고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논리적 정연하게 딱딱딱딱딱 얘기를 해서 대화가 딱 통해야 되고 이런 어떤 성격이라는 거죠. 자, 살이라는 부조 같다는 얘기는 이 양간이 정관을 받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 정관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자분이니까 본명이니까 남편에 해당되겠지만 그 남편에 대한 부분이 정관, 정인이 용신, 상신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집중을 하는 게 하지만 월지에서 격이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은 뭐죠? 여사주의 자식에 대한 집착이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강하다. 어떤 모습이요? 세상에 모성이 없는 엄마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더 유별나게 자식이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거죠.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과도하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위해주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굉장히 바라다. 그렇지만 용신상신은 관과 인이죠. 남편 부분에 더 치우쳐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상시에 삶은 우리 가족 중에서의 중심은 자식이 위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헌신적인 어머니지만 남편 부분에서 용신상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소홀하지 않죠. 그렇지만 두 개 다 만족은 안 된다. 두 개 중에 한 개는 서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자식들한테 다 가서 어떻게든 해주고 싶지만 남편 또한 소홀히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적 풍요가 동시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본명 인생, 여자의 인생으로 왔을 때 남편과 자식의 모든 인생을 다 걸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풍요 속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거,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경제의 움직임, 그죠? 운이 좋고 나쁜 움직임을 보자는 거죠. 물론 세세 하나하나 따지면 정신없이 뭐 파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상신적인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이 용신적인 부분이 밥줄, 기도 밥줄. 그 다음에 상신적인 부분이 돈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밥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밥줄이 두 개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양손에 떡을 쥔 모양새를 하고 있다. 본인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두 줄기다. 그런데 자, 그 금이라는 금성이죠. 가을의 금. 그걸 보자는 거죠. 진에는 인묘가 됐죠. 자, 묘에는 신금이 있어요. 요 신금. 인에는 경금이 올라와 절처로. 자, 축에는 신금이 있는데 경금이 인묘가 돼버렸죠. 경금이. 자에서 다시 이건 이제 인묘가 됐고 다시 경금이 올라왔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묘가 이게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기는 다시 떠오르는 이제 경금이고. 자, 이 금들이 뭐하고 연관된다? 이분의 수입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10년씩이죠.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있다가 이제 넘어가기 이제 바로 문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현재 축년 10년을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력이 어떻게 됐죠?
이 신금은 있지만 경금은 임묘가 됐으니까 내 뜻대로 내가 바라던 거에 절반밖에 안 됐다 이런 모양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왕절에 어떤 거죠? 수왕절에 용신운이다. 자, 용신운이에요. 용신운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내가 벌어먹기 위한 밥줄내기는 굉장히 단단하게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 살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하고자 하는 기회는 이제 확 들어왔다는 거죠. 요 왕창이 30년이. 그렇지만 축에서 금이라는 존재, 수입이라는 수입은 그러니까 동줄맥에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떻게 됐어요? 절반밖에 안 됐다는 거죠. 대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자, 상신, 항시 두 개죠. 경금하고 신금하고. 근데 어차피 두 개가 양쪽에 대문이 한쪽씩이라고 그러면 한쪽은 경금에 들어가 닫혔죠. 하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문을 확 열어 제낀 게 아니라 조금만 열어놨다. 이런 모양새죠. 대신에 수왕절이니까 상신도 용신이죠. 용신적인 부분도 개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버렸죠. 수왕절이니까 임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장도 반만 닫힌 거죠. 반만 열린 거고. 반만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줄매기가 수입은 수입 통로가 반밖에 안 열려 있고 내가 용신 갖고 있는 저축 통장 이런 부분도 반밖에 안 모여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세월은 금전적으로 어떻게 됐다? 절반밖에 성취를 못했다.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 치자 원하는 만큼. 그렇지만 반은 절반은 나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이 어떻게 됐죠? 이제 자로 넘어가요. 그러면 자에서는 이 잡혀있던 경금이 닫혀있던 대문 반쪽이 확 맞아 적게져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신 두 군데가 확 열린다. 이런 모양새죠. 닫혀있던 돈 들어오는 통로가 이 문 두 개 있다가 하나만 열려 있었는데 나머지 한 번까지 확 열려버리는 것이 자대운이다. 더군다나 해자, 용신이 두 개가 다 살아나죠. 여기서는 개수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지장간에서 들어왔을 때 임수 개수가 다 문이 열려 들어옵니다. 열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분이 52세부터 시작해서 51세인데 52세부터는 모든 거 현재 올해가 51세예요. 그렇죠? 52세부터는 모든 문이 돈줄매에 들어오는 문, 돈을 저금해놓은 문은 그러니까 통장에 문도 열리고 저기 밧줄매기 문도 열리고 돈줄매기도 열려 들어오는 해다. 대운이다. 근데 아직 조금 나머지 요만큼.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 주변에 봤을 때 지금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뭔가 될 듯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새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임인년을 만난 거죠. 자, 임인년을 축대운에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서 올해가 임인년이죠. 임인년을 본다 그러면 경금하고 을목이 올라왔어요. 이 경금이 또 올라왔죠. 임수를 품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지장간은 갑병무고. 자, 이 경금이 상신이에요. 수는 사실 안 보이지만 이거 같이 품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임인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임인년에 임수가 들어오면서 병화적인 부분을 살짝 건드리긴 한다. 그럼 어떤 부분이에요? 저게 용신 중에 하나죠.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문서가 하나 들어오고 문서가 태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여러 개 되지만 얘가 병화를 건다 그러니까 자식이죠. 그러니까 자식은 좀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문서를 잡고 돈 벌 수 있는 통로를 새로운 통로죠. 작년에 충년에 있다 우리 2년 넘어왔으니까 이 돈 벌는 통로가 올해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다. 작년까지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작년까지 닫혀있다가 올해 와서 임인년에 와서 새롭게 돈 벌 통로가 새로 문이 열리면서 내가 새로운 문서를 잡고 편의니까 땅문서, 집문서, 상가문서 이런 거죠. 문서를 잡고 새로운 돌파구로 돈 벌 걸 만들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병화가 건드려지니까 자식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가긴 간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누가 껴들어요?
이 간목, 을목이 껴든다는 거예요. 껴들겠죠. 여기 병화를 끈다는데 수생목, 목생화.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도 내 스스로 거둔 노력에 의해서 내 자식들이 처해 있는 약간의 어려움 같은 것도 얼등히 해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연말에 그렇잖아요. 농사꾼이 밭에 가는 만큼 밭에 농작물에 가서 들러보는 만큼 농작물이 성장한다고 수출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올해가 좀 어려운 난제 문제가 분명히 자식들한테 주어지지만 내가 개입을 해서 내가 열심히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병정화 입장에서는 임수라는 것이 살에 해당돼요. 내가 극복해야 될 난제 어려움이 힘드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쪽으로는 좀 주눅이 들고 한쪽으로는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 자식들의 사주 속에 살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력과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봤을 때 사오가 여름태생이니까 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여름태생이니까 자식들 또한 굉장히 강직한 성품과 어떤 직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겨낼 수 있는. 왜? 왕절이잖아요. 화왕절이 화니까. 그죠? 화왕절은 화가 제일 세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이겨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향후 10년 동안, 그죠? 이렇게도 갈 수도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야 이제 뭐, 여기 가면 갈수록 점점 좋죠. 가을로 가니까. 상신대원으로 가니까. 그 향후 10년 동안 내가 그동안에 좀 하지 못했던 일들,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이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호사다마라고 그랬습니다. 다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좋은 일 중에서도 밑에 배면에 안 좋은 일도 항상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정하는 게 이 절처에서 올라옵니다. 인묘론하고 분명히 좋은데 또 안 좋은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절처적인 부분과 인묘적인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또 돌아오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력,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력이니까 이 상신이 갇혀있어 감옥에 있던 상신이 올라와서 경금에 살아서 힘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부터 돈줄목이 열려있다. 그런데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주기가 열려있어. 열려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안 받아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내가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여서 잡아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경제적인 활동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늘이라도,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노력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 노력했을 때 얘기죠. 또한 관성이죠. 정관 남편이라는 부분이에요. 남편이라는 부분도 이 10년 동안에 경금이 금이니까 관이든 살이든 기죠. 금은 있지만 경금이라는 부분은 잡혀있죠. 잡혀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박간 양반도 남편분도 어떤 직장에서 전문직으로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전문직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좀 침체기였다는 거죠. 왜? 금, 인묘니까 축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났다. 그럼 이분도 이제 신금이로서의 남편 역할을 했지만 경금으로서의 남편 노릇을 하겠다 이거죠. 왜? 상신이 됐잖아요. 그렇죠? 상신이 됐으니까 여태까지 힘을 못 썼지만 이제부터 어깨에 힘 빡 쥐고 이제 나름대로 뭐 크게 목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양수가 되는 거죠. 자식들 또한 힘을 낼 것이고 남편 또한 힘을 낼 것인데 그 다음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만큼 수입이 양방향에서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근데 호사다마 나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를 시켜 써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이 앞으로 10년 동안이 참 기대가 되는 사주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죠. 왜? 침체기였으니까.
여기서 절차만 올라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내 뜻대로 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왜? 내가 강해졌고 화가 강해졌죠. 목화운이니까 모강절이고, 그죠? 그런데 여긴 수왕절이 됐죠, 이제? 수왕절이 되면서 금이 약한 것 같지만 금도 힘이 세지요. 왜? 화가 접근을 못하니까 수왕절에서는. 그래서 상생이라는 거죠. 금생 수하지만 금생 수하잖아요. 근데 금 힘이 빠진 것 같지만 화가 와서 때리는 걸 막는 게 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자식이잖아요, 화가. 자식들이 힘들고 써야 될 부분도 많고, 뒷바라지 해야 될 많아서, 화급금, 다시 말하면 남편도 힘들어지고, 어깨 무거우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죠? 인성이 강해지니까. 인성이라는 용신은 뭐라고 그랬죠? 지갑, 통장,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강해지고 지갑, 통장이 강해지니까, 자식들한테도 그걸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남편도 벌고, 나도 벌으니까. 자식한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식들도 불만이 없어서 남편도 불만이 꺾이기 시작한다. 불만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주풀이를 하다가 보면 우리 인생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둘 짚어가 보면 임팩을 어떻게 주느냐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어디에다 주느냐. 그렇지만 용신 상신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분명히 가족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분은 살이 없는 관계로, 물론 좀 악발 같은 근성 같은 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경 썼을 때 유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도 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여기서 인묘, 술토의 인묘인자, 그다음 여기에서 축이 또 붙었으니까, 여기 미가 붙죠. 미가 붙어서 또 인묘인자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게 애매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공부는 수업시간 늘 하잖아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직장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과 운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올해 1년 운세지만, 전반적인 것은 이 조상궁에서 연지 띠에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왜 서열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상님, 부모 나잖아요. 그 다음 자식이고.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것은 쭉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분한테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좋은 거는 뭐냐, 운세가 너무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전반적인, 여기가 인묘가 경기정이잖아요. 이렇게 관도 인묘도 있고 자식도 인묘도 있고, 요거는 뭐죠? 재도 인묘도 있고. 그러니까 매사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에서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쪽으로 가지만 이제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돼서 막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그죠? 어떤 부분들이 가정 내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하겠죠. 상신이 막 들어와서 돈 벌어라, 돈 벌라고 하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단지 호사다마는 항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분명한데도 돌다리도 두드릴 필요성도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궁금한 점은 세밀히 또 파는 성질을 가졌잖아요. 이게 정임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일어나갈 수 있는 사주가 됐다. 이런 얘기죠. 물론 뭐 내년 운도 있고 후년 운도 있고 올해 하반기 운도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운이 이민년도 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무슨 월별로 뭘 근심걱정도 있기도 하고 짜잘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뭐 돈 나갈 일도 있고 들어올 일도 있고 많겠지만 가장 큰 줄기를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요런 연운이고 대운과 연운의 연관성이다 이거죠. 그래도 참 부러운 사주죠. 여기 상관격이라 상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신 같이 들었어요. 여기 운이 이렇게 탄탄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또 행운을 가진 분이라 한번 이번 시간에 사주를 넣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제 진행이 일간별, 계절별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한 번씩 사주를 풀이를 넣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저희 이제 육격서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